SKCNC와 관우정보기술은 그걸 몰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전자개표기 납품 로비 수사에 SKCNC 화들짝.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해 준 것밖에 없다. 우리는 한틀하고 연결해 준 것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연결해 줬고 지네들끼리 계약한 거다. 발을 뺐죠. 근데 SKCNC는 뭐다? 그렇죠. 한틀 시스템하고 독점 영업권을 확보한 K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자개표기 납품과 설치를 담당했다. 여기 K사가 바로 더 맥스 소프트. 그러면은 자, 다른 기사에서는 맥스를 특정했는데 왜 이 기사에서는 K사라고 숨겼을까? 뭔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것도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 만약에 이게 보수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 언론의 보도 이후에 갑자기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자개표기 업체 대표 등이 기소가 돼서 돈을 건넨 관우기술정보 대표와 SKCNC 간부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로비스트 고모 씨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자, 왜 이랬을까요? 누군가가 양심선언, 즉 흔들렸다. 죄책감. 그러니까 10원 케이스로 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자, 언론들이 전자개표기를 그 전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언론들은 전자개표기를 빨기 시작합니다. 자, 전자 시스템은 완벽하다. 사람 손이 문제다. 야, 우리 개표기는 아무 문제 없어. 그 개표기에 표를 올리는 사람 손이 문제야. 자, 이렇게 해서 사람 탓을 했습니다. 사람 탓을 했는데요. 2004년 4월 11일 그렇게 사람 탓을 했지만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의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SKCNC는 대선 이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란 등 몇몇 국가와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자, 형님들 나왔죠? 이란. 왜 대한민국 좌파들이 이란과 이렇게 친밀한가? 부정선거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우연히 2020년 3월 31일 날 SKCNC가 갑자기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만듭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공동협력 사업에 협약을 합니다. 자, 2020년이면 문재인 때잖아. 왜 SK가 문재인 때 클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렇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코인으로 거래가 되니까. 돈의 출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가져와서 코인으로 한 바퀴 돌리면 돈 세탁되는 거야. 그리고 형님들, 카카오 대란. 카카오가 SK의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었죠. SKCNC 겁니다. 카카오 대란. SK 데이터 센터 화재 원인. 왜 SK는 데이터 센터를 없애버렸을까? 자, 이거 우연일 거예요, 형님들. 2022년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자 갑자기 SK 데이터 센터가 뭔 일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전체를 날려버린. 물론 우연이겠죠. 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멍청한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파고 뭔가 조사하고 뭔가 뒤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날려버렸지. 아, 우연이겠지. 아, 하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이건 우연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CNC 판교 캠퍼스 카카오 데이터 센터네. 아, 이것도 우연이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천국 아래 분당 아니야? SKCNC 판교 캠퍼스 카카오 센터가 경기도 성남에 있었네. 이때 경기지사가 누구였을까? 성남시장 신상진. 그리고 이때 당시에 김동연 경기지사. 자, 형님들, 제가 다 한편이고 그나물의 그 밥들이라고 했죠.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우리가 전라도가 왜 변하지 않죠? 이미 전라도는 지역사회화가 돼 있어. 쉽게 말해서 그냥 범죄가 일사불란하게 서로가 권력자들끼리 엮여 있단 말이야. 아유, 뭐 우리 돈 좀 주면 눈 감아주지 뭐. 딱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전라도화 되어 간댔죠. 제가 딱 경기도가 지금 곧짝이 나가 있어. 지금 경기도가요,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들어가면서 경기도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집값은 폭락할 겁니다. 문재인 때하고 똑같이 갈 거예요. 결국 경기도는 제2의 전라도가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제2의 전라도가 된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아주 빠르게 퇴화될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경기도를 떠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절대 서울에 공급 안 늘리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에 공급 늘리겠습니까? 집값부터 떨어지는데. 자, 형님들 보십시오. 지금
지금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과거로 회귀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저는 아무런 설명도 안 했어요 형님들에게. 그죠? 저는 아무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사만 읽어드렸어요. 어떠한 논평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사만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 형님들도 이상하죠? 이게 우연이라고? 그걸 나만 그렇게 느끼면 나한테 문제지만은 우리가 다 뭔가 이상하다고 야 이게 아구가 이렇게 맞아간다고? 이미 관우정보 SKCNC 이미 그때부터 얘네들은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잖아. 왜 그동안 형님들이 그동안 최태원이 SK가 왜 이렇게 성장했냐 되게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형님들에게 딱 한마디 했죠. 최태원 X이잖아. 최태원은 집안 자손 대대로 X입니다.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뉴스들을 종합해 보시면은 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나?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를 따지면은 SK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단가 자체도 SK가 삼성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왜 삼성 메모리보다 판매량이 적은지 여기저기서 SK 하이닉스가 계약을 했다. 하이닉스가 계약한 회사는 분명히 삼성이 있거나 삼성이 뒤따라 계약을 같이 합니다. 왜? 메모리는요 절대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을 위해서 세 회사를 동시에 수급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펙, 내구성, 수율 이걸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자,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것만 쓴다? 어떤 병신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땡겨보면은요 삼성 메모리가 오버클럭은 그냥 만빵 잘 먹습니다. 하이닉스는 뻗어버려요. 우리는 그걸 수율이라 그럽니다. 메모리 렌탈을 쪼는 게 SK 같은 경우에는 허용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허용폭이 높죠. 그래서 G스킬이나 이런 유명한 메모리 튜닝 메모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부 삼성 메모리 수율이 가장 좋은 제품만 골라서 얘네들이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A당, B당 하는 겁니다. 제품 번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비디오 메모리는 하이닉스와 삼성이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에 하이닉스가 계약했다니까 뭐 삼성은 계약 안 된 줄 알더라고. 지금 시중에 게임용으로 팔리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대부분이 하이닉스 메모리. 아마 형님들 비디오 카드 그 GPU Z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대부분 하이닉스일 거예요. 그럼 삼성 메모리는 다 어디 갔을까? AI용 GPU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삼성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삼성이 계약을 하니 못하니 막 그러면서 형님들 난리 쳤을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주가 5만원대로 폭락했을 때죠. 형님들이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56,000원부터 죽고 있었죠. 그래서 63,000원대 형님들 보고 들어가라 그랬죠. 엔비디아하고 계약도 하기 전인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미 삼성은 엔비디아와 그 수율 문제로 계약은 하되 수율이 맞춰져야지 들어가는 거야. 그 수율은 뭐다? 하이닉스가 흉내낼 수 없는 범위의 수율. 마이크론은 미세 공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메모리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그래서 안 써요. 우리가 SSD를 넣는 서버를 만들 때 절대 하이닉스 SSD 안 씁니다. 하이닉스 NVMe 안 써요. 삼성 거 씁니다. 삼성 거. 국룰이에요. 왜? 내구성 때문에. 자, 이런 수율도 안 좋은 이런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컸냐 하는 그 과정. 결국 SK는 중국의 도움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SK가 어떻게 중국의 도움을 받았나? 그건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이죠. 그동안 SKCNC가 개표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공에 대한 대가로 뭔가 있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해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형님. 제가 오늘 형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숙제를 남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형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님들이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에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형님들 무슨 유튜브들 이야기 듣고 뭐 부정선거 하는데 왜 그 부정선거를 그 유튜브들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너무나도 쉽잖아. 그렇지만 이게 한두 사람으로 엮여진 게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날 수 있다 했지, 중국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이 엮여 있어. 이게 한두 사람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미국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형님들, 일개 기업이 휘둘릴 정도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때다. 그게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연루가 돼 있고 이란도 연루가 돼 있고 베네수엘라도 연루가 돼 있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연루돼 있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엮여 있다고. 이걸 누구 하나를 때려잡아서 이게 되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형님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접근을 하는데, 아니 왜 이랬는데도 왜 안 잡아가냐, 뭐 이런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왜 못 잡냐, 왜 처벌 못하냐, 그거는 형님들 생각이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머리가 뭐 지능이 낮아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 왜 본인들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좀 때가 되면은 움직일. 지금 물고기가 입질하고 있는데 챈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형님들 이런 내용들까지 머릿속에 넣고 미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형님들 미국이 AUEC과 USAID와 스마트매틱과 왜 이란, 베네수엘라가 여기 엮여 있는지, 왜 그 중심에 중국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둘씩 뭔가 확실히 이해가 가죠. 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고, 오 애플님 맞아. 그렇게 저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뭔가 엄청나게 큰 이거지. 나는 이게 땅이라고 생각했어. 야 우리 땅이네, 야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쫙 멀어지는데 뭐다? 내가 있는 곳은 땅이 아니고 빙하의 한 조각이었다.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딱 만들면은 엄청 멋지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엄청 이렇게 넓은 땅이었는데 페이드 아웃 되면서 쫙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조그만한 얼음 덩어리 위에 개미 한 마리가 딱 서있는. 이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거기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 같아. 2022년도에. 그래서 제가 좀 더 형님들 좀 더 넓게 봐라. 아니다. 제가 옛날에 김대중 때부터,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김대중이가 당선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노무현이를 자기 고기 방패로 세웠고, 그리고 노무현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노무현을 문재인이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됐고, 박근혜 때 탄핵을 했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근데 탄핵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선된 민주당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뭐다? 정신들이다. 이게 이제 형님들 밈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를 탄핵시킨 대통령이 미국에게 인정 못 받은 거. 문재인도 인정 못 받았죠. 그때 당시 트럼프죠. 놀림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미국에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야, 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2명이 탄핵이 되고 새로 뽑힌 민주당 대통령들이 전부 트럼프와 만나고 있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머릿속에 새겨놓으시고, 우리는 좀 더 큰 판을 보자. 형님들, 제가 형님들한테 부정선거를 너무 형님들이 약간 희화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희화화가 되냐면은 너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그냥 뭐 개표 몇 개 속여가지고 중간에서 탈취한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서 조작해서 보내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대한민국의 기업, 재계, 그러니까 재계, 정계, 공무원, 정치, 좌우 가릴 것 없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개표기가 뭐라도 된다는 듯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개표기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아니죠. 중국이 만들어서 팔면 이상하니까. 그 기술을 중국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을, 한국이 만들어서 그걸 한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파는 거야.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들 겁니다. 상상이 안 되지. 이거 형님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작은 학고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형님들이 분노하실 필요도 없고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왜?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걸 트럼프가 지금 깨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고 트럼프를 응원을 해야지. 그게 저의 사고방식이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절대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왜? 화내면 지거든.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형님들 오늘 밤에 잠 좀 잘 안 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퍼즐을 좀 맞춰야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형님들, 보석 후원해주신 형님들, 그리고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석 주신 형님들까지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